여러분 아직도 버터 먹으면 혈관 막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올해 초 미국 정부가 공식으로 식단 기준을 바꿨는데요. 오랫동안 줄이라고 했던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을 이제는 먹어도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흰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강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완전히 뒤집힌 거죠. 저도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10년 정도 버터를 먹었는데요. 효과를 본 저로서는 이번 미국의 식단 변화의 기준이 반갑기도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건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제가 집에서 실제로 먹는 방법, 또 어떤 버터 골라야 하는지까지 싹 한번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터가 살을 찌우는 게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밥이나 설탕처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방은 혈당을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줘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배부른 느낌도 오래가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잘 활용한 식단을 짜면 밥 먹고 나서도 간식 생각이 잘 안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같이 먹는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버터가 뭔지 짚고 갈게요.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기버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낮은 불에서 오래 끓여서 물이랑 단백질을 완전히 날려버린 버터예요. 인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써온 전통 식품이기도 합니다. 일반 버터랑 다른 점이 두 가지인데요. 유당이 거의 없어서 유제품 먹으면 속이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높은 온도에서도 잘 타지 않아요. 일반 버터는 150도 정도에서 타기 시작하는데 기버터는 250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볶음이나 팬 요리할 때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만 기버터도 결국 지방이니까 자기 몸 상태랑 요리 방식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되세요. 세 번째로 이런 버터를 골라야 합니다. 성분표 봤을 때 우유, 크림, 소금 외에 다른 기름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으면 가공 버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은 지방의 질 자체가 달라서 기대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지방 80% 이상의 첨가물이 없는 제품이 기본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목초버터라고 적힌 제품을 골라보세요.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온 버터라 좋은 지방산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긴 하지만 건강 목적으로 드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먹어야 효과가 납니다. 버터는 10g에 70에서 75칼로리로 칼로리가 꽤 높은 편이에요. 처음 시작하신다면 하루 10에서 15g, 작은 조각 하나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하거나 속이 느글거릴 수가 있어요. 평소에 지방을 많이 안 드신 분이라면 소화 요소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적응시켜 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버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딱 하나예요. 설탕이나 밀가루나 많은 탄수화물과 만날 때입니다. 크루아상이나 케이크처럼 지방이랑 흰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가면 인슐린이 크게 올라가요. 반대로 달걀이나 채소, 고기 위주의 식사에 버터를 곁들인다면 혈당 변동을 줄이고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냐 하면요. 가장 쉬운 건 달걀 요리예요. 저는 요리할 때 주로 기버터를 사용하는데요. 녹인 팬에 스크램블이나 달걀 후라이에서 드시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갑니다. 방탄커피도 방법 중 하나인데요. 블랙커피에 버터 한 조각이랑 혹은 MCT 오일 넣고 마시는 건데 공복에 지방만 들어오면 오전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MCT 오일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식 생각나는 오후에 기버터에 무설탕 생강청이나 생강 원액에 알룰로스를 넣고 마시면 좋아요. 포만감도 좋고 버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손발이 차신 분들은 즉시 효과를 보실 겁니다. 단 이건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이랑 같이 할 때 효과가 납니다. 탄수화물 그대로 드시면서 버터만 추가하시면 칼로리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채소 볶음이나 수프 마무리에 한 조각을 넣어 드셔도 좋고요. 맛도 풍부해지고 지방에 잘 녹는 비타민 흡수도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로 혈관 수치는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음식으로 먹은 지방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동물성 지방 먹고 혈관 수치가 크게 오르는 분도 있었고 또 아예 안 오르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식단을 바꾸신 후에 한두 달 뒤에 꼭 피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숫자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 3가지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버터 먹으면 혈관 막히지 않냐고요? 동물성 지방이랑 심장병의 관계는 오랫동안 논쟁 중인 주제이긴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지방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식단에서 흰 탄수화물과 설탕을 얼마나 먹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 식단 기준이 바뀐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다이어트 중에 먹어도 되냐고요?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이랑 같이 한다면 가능합니다. 탄수화물 그대로 드시면서 버터만 추가하신다면 인슐린은 높고 칼로리만 늘어나죠. 버터가 도구라면 그런 도구를 쓸 환경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마가린이 더 낫지 않냐고요? 요즘 마가린은 예전에 문제가 됐던 나쁜 지방은 거의 없앴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서 만든 거라 파묘나 여러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분표 보시면 바로 보이는데요. 버터는 우유, 크림, 소금이 전부인데 마가린은 성분이 훨씬 깁니다. 자연에 가까운 걸 고른다면 버터가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